자, 오늘은 우리가 빠장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이상의 날개를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상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도 썼고 소설도 썼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은 좀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 세 개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날개라는 작품도 진짜 사실은 되게 심오하고 우리 친구들이 배우기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 쌤 입장에서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학교 가끔 있어요, 보면. 근데 이걸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나 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일단 개관을 좀 정리하고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날개라는 소설의 규모와 엄청난 의미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빠장 문학은. 그래서 일단은 쌤이 좀 개관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작품은요, 심리주의 소설이라고 불러요. 진짜 말 그대로 대화가 거의 없이 약간 주인공인 나의 심리 묘사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말이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친구들 간의 대화가 의식의 흐름이다, 인터넷에서도 의식의 흐름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게 되게 흔하지 않는 문학 개념어예요. 우리 소설 중에 의식의 흐름을 쓰고 있는 소설이 진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소설 중에서 좀 많이 출제됐던 것 중에선 거의 한 3작품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원래는 굉장히 흔치 않은 기법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되게 많이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인공의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동기술법에 의한 서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주인공인 나가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막 서술하는 그런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품은요, 날개라는 제목이 왜 나왔냐? 일단은 나와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자, 나는요, 생활력이 없는 약간 백수,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고요. 아내는 진짜 놀랍게도 매춘부예요. 여러분, 매춘부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유각이라고 해서 진짜 말 그대로 성매매업소예요. 그래서 이 아내는 성매매를 하면서 살아가는 매춘부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계부터가, 근데 나는 생활력이 없다 했잖아.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둥서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좀 이렇게 빌붙어 사는 그런 남편을 기둥서방이라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활력이 없는 나와 아내의 관계가 계속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약간 아내가 좀 나를 지배하는, 어떤 사육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나는 이제 그 아내의 지배와 사육을 받는 어떤 기생적 존재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기생충처럼 아내한테 빌붙어 살면서 지배당하고 사육당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애초에 절름발이의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말이 돼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다, 이런 식으로 이 소설 속에 묘사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빠장 문학범위에는 없지만 그런 수식이 나올 만큼 둘의 관계는 굉장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부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나는 닭이나 강아지처럼 일하는 그런 비유도 등장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말 무슨 애완동물처럼 키워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아내에 의해서 약간 감금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내가. 나는 그곳에 감금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금자도 위로 올려볼게요. 나는 방 안에서 아내가 이제 좀 컨트롤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방 안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게 주된 어떤 그런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방과 외출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작품은 되게 중요하게 다뤄요. 자, 여러분, 얘는 좀 쓸 게 많으니까 쌤이 옆으로 빼볼게요. 자, 즉 이 방이라는 공간은 내가 어떤 감금된 공간, 자유롭지 않은 공간, 아내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외출의 시간은 나에게 어떤 좀 자유가 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출은 어떤 내가 자유로워지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약간 아내로부터 풀려나는 방임의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약속을 받아요, 아내에게. 자정 전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방은
자정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그냥 내가 방 안에 계속 틀어박혀 있거나. 그래서 자정 후에 출입이 가능하고요. 이 외출은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전의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외출은 좀 자정 전의 시간,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정오의 시간에 사이렌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정과 정오가 반대되는 느낌이잖아요. 반대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정은 어떤 감금의 시간, 내가 약간 자유롭지 못한 시간. 정오는 그와 반대로 내가 어떤 자유롭게 풀려나는 시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왜 집에 못 들어가요?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야. 문이 여기 있으면은 아내의 방이 여기고요. 내 방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방에 들어가려면 아내의 방을 거쳐서 내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는 아까 말했다시피 매춘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영업시간이 이제 자정까지인 거죠. 자정까지는 손님이 있고, 이제 거기선 정말 여러분 성관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기중서방이든 뭐든 간에 남편격인 내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자정 후에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아내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시간, 이걸 우리가 유폐의 시간이라고도 해요. 그런 시간이고, 반대인 정오, 물론 내가 정오에만 외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외출을 했을 때 그 정오의 사이렌을 듣거든요. 이거는 완전 반대의 시간이고, 이거는 어떤 해방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은 이러한 엄청 묵직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 외출이 여러 번 일어나요, 여러분. 외출이 총 5번 정도 일어나거든요. 복잡하죠? 그래서 이 외출이 5번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외출은 정말 그냥 뭐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 외출은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매춘부였구나 라고 아내의 사생활이라고 해야 될까? 직업생활인 거죠. 그쵸? 즉 아내의 사생활을 인지하게 돼요. 충격을 받았겠죠. 그쵸?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죠. 자, 두 번째 외출은 여러분, 이거 굳이 첫 번째라고 안 쓸게요. 왜냐면 어차피 이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즉, 내가 첫 번째 외출 후에는 아내의 사생활을 인지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에 하고 놀란 거죠. 그러고 내가 이제 아내에게 다른 손님들이 그러듯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아내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다른 손님들처럼 약간 돈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외출 이후에는 뭔가 내가 조금씩 약간 좀 주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내가 나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좀 주저주저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막 돈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이 외출이 점점 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일상성에서 좀 벗어나는, 정말 내가 약간 이제는 이 외출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외출과 네 번째 외출 사이에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아내가 내가 이제 세 번째 외출 때 여기죠? 이 세 번째 외출 돌아오고 나서 비를 맞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아내가 나한테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아스피린이다 라고 이제 약을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약이 아달린이라는 수면제, 최면? 이런 수면제거든요. 수면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아내는 나한테 수면제를 먹였을까? 수면제를 먹이고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고, 대체 본인은 나를 재우고 뭘 했을까? 뭐 이런 배신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외출은 약간 배신감의 외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라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왔다가 아내가 막 나를 때리면서 울어요. 너 대체 왜 그렇게 나다니냐.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남편이 달라진 걸 느낀 거예요. 외출을 이렇게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얘가 이제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니까, 아내도 처음에는 여러분 봐봐, 맨날 첫날 집에만 있으니까 쟤는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남편이 마음이 달라져서 자기 스스로 막 나가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불안한 거야. 얘가 나가서 뭘 하고 다니길래 왜
왜 계속 나가지? 나가고 싶어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이제 또 나갔다 들어오니까 막 이제 울면서 뭐라고 하는 거죠. 너도 나가서 성매매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몸을 판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성매매를 통해 다른 여자와 이제 좀 잤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또 약간 그 아내의 이제 그 울부짖음을 듣다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외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일탈의 외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출에서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날자, 날아보자꾸나 이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옥상의 백화점에 올라가서 내가 날아보자꾸나 하면서 날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이전에 살던 삶으로 이제 다신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별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폐쇄적 삶에 대한 결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아보자라는 말은 단순히 약간 미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날아보자꾸나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스스로 내가 이제 벗어나야겠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생활을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날면 좀 자유롭잖아요. 한마디로 하늘이라는 어떤 열려있는 공간으로 내가 자유를 좀 갈망하는 해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목이 왜 날개인지 알겠죠? 이 날개라는 제목은 해방과 어떤 자유에 대한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외출이 거듭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외출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결국 화자가 아니죠? 서술자죠. 나라는 주인공, 즉 서술자가 이제 찾아가는 것은 진정한 자아인 거죠. 폐쇄적으로 남에 의해서 감금되고 컨트롤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자아를 찾아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주인공의 스스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나의 방과 아내의 방도 비교가 되고요. 중간에 막 금붕어도 한번 나오고 정오의 사이렌도 나오고 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읽게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외출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외출에서 돌아오는 과정까지가 나와 있는데 쌤 입장에서는 빠작 문학에서 굳이 왜 여기를 실었을까 한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더 극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완전 초반부나 완전 마지막 부분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아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쨌든 나섰다. 그쵸 여러분? 나의 외출이 지금 시작된 거죠. 이 외출은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세 번째 외출입니다. 나는 좀 야맹증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밝은 거리로 돌아다니기로 했다. 그리고는 경성역 1, 2등 대합실 한곁 T룸에를 들렀다. 자 여러분 경성역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시대적인 배경 알 수 있죠.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쓰였던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경성역이 있었죠. 그것은 내게는 큰 발견이었다. 자, 여러분 나라는 말 나오죠? 쌤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서술자가 스스로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에요. 자 여러분 자기는 나름 큰 발견이었대요. 왜냐면 얘는 맨날 방에 갇혀 살았으니까요. 거기는 우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안 온다. 설사 왔다가도 곧 돌아가니까 좋다. 아, 이 사람이 약간 아이 같아요. 그쵸? 나는 날마다, 아이가 애기 말고요. 그 MBTI 아이요. 나는 날마다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내리라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 이제 외출에 좀 흥미를 느껴가는 거 보이죠. 그쵸? 즉 외출에 흥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일 여기 시계가 어느 시계보다도 정확하리라는 것이 좋았다. 섣불리 서투른 시계를 보고 그것을 믿고 시간 전에 집에 돌아갔다가 큰 코를 다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시간은 뭐야? 자정이죠. 즉 자정 전에는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큰 코를 다치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첫 번째 외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아내의 이제 성매매 과정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큰 코를 다친다라는 거는 아내의 어떤 사생활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뭐 여기서 성매매를 쓸 순 없잖아요. 그쵸? 아내의 사생활을 목격하는 것이 바로 큰 코 다치는 일인 거죠. 나는 한 부스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주 앉아서 잘 끓은 커피를 마셨다. 총총한 가운데 여객들은 그래도 한 잔 커피가 즐거운가 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지금 살펴보고 있죠. 얼른 마시고 무얼 좀 생각하는 것 같이 담벼락도 좀 쳐다보고 하다가 곧 나가버린다. 서글프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서글프다라고 지금 자기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심리의 직접 제시를
자, 문학 용어로 텔링이라고 하고요. 말하기 기법이라고 하고요.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죠. 내게는 이 서글픈 분위기가 거리의 티룸들의 그 거추장스러운 분위기보다는 절실하고 마음에 들었다. 이따금 들리는 날카로운 혹은 우렁찬 기적 소리가 모차르트보다도 더 가깝다. 나는 메뉴에 적힌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이름을 치읽고 내리읽고 여러 번 읽었다. 그것들은 아물아물하는 것이 어딘가 내 어렸을 때 동무들 이름과 비슷한 데가 있었다. 거기서 얼마나 내가 오래 앉았는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중에 객이 슬며시 뜸해지면서 이 구석 저 구석 걷어치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아마 닫는 시간이 된 모양이다. 그죠 여러분? 찻집이 문 닫는 시간인 거죠? 11시가 좀 지났구나. 여기도 결코 내 안주의 곳은 아니구나. 즉 내가 여기서 이제 계속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어디 가서 자정을 넘길까? 여러분 자정이라는 건 뭐야? 그쵸? 나에게 약간 금기시 되는 시간인 거죠. 두루 걱정을 하면서 나는 밖으로 나섰다. 비가 온다. 빗발이 제법 굵은 것이 우비도 우산도 없는 나를 고생을 시킬 작정이다. 그렇다고 이런 괴이한 풍물을 차리고 이 홀에서 어물어물하는 수도 없고 에이 비를 맞으면 맞았지 하고 그냥 나서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를 많이 맞았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감기약을 주는데 알고 보니 그 감기약이 수면제인 게 드러나겠죠. 대단히 선선해서 견딜 수가 없다. 코르덴, 골덴이죠. 골덴 옷이 젖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속속들이 스며들면서 치근거린다. 비를 맞아 가면서라도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거리를 돌아다녀서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나 인제는 선선해서 이 이상은 더 견딜 수가 없다. 오한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가 딱딱 맞부딪는다. 즉 결국 나는 이렇게 자정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쌤이 개관 설명한 게 작품 읽어준 것보다 더 길 것 같아요. 이 작품 여러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가 되게 높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범위에 들어가면은 사실상 친구들 입장에서 굉장히 정리하기가 까다롭고 이게 그 몇몇 학교 특히 수원외고라는 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소설이에요. 그래서 쌤은 이거를 막 몇 년 동안 전문을 진짜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쌤은 진짜 이거를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좀 이골이 나 있어요. 근데 뭐 친구들 입장에서 어렵기도 한데 사실 이게 매춘부가 등장하고 이런 점에서 쌤이 좀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게 살짝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좀 좋은 소설인 건 맞겠죠. 그쵸?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배우기에는 살짝 난이도가 높다. 그럼 여러분 주제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자, 여러분 주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외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아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 의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작품은 뭐 언젠가 전문을 읽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보다는 쌤은 그 이상의 수필 중에 권태라는 수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은 나중에 그냥 수능 공부가 끝나고 취미 삼아 약간 독서로 한번 읽어봐